여의도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짚어보면요. 지난 9일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 할 수가 없는 숙제입니다. 우리 108석의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삼선의 추경호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게 됐는데요. 먼저 대표님, 추 의원이랑 개인적 인연, 어떤 분이세요? 사리분별과 공사 구분을 갖다 명확히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거의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관료 냄새 그리고 인간미가 없는 그런 정신을 상당히 좀 따뜻한 친구예요. 협상하다 안 되면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때로는 통사증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각에서 나왔던 TK라서 그런 거보다는 또 윤심이 또 들어간 거 아니야? 이번은 전혀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추 대표가 되면서 이 얘기를 했죠. 독이 든 이제 성배를 자기가 택했다. 이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다. 특히 이번 22대 상황은 다들 독배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 TK가 영남에서 독배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정말 거기에 독이 안 되고 제대로 된 성배를 들려면 대구 국회의원이 아니라 전국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 시각에서 여야 협상하고 당정관계, 용산과의 관계를 설정을 하면 그게 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술이든 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말씀.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첫 번째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개인적 평가가 어떻든 간에 일단 친윤 대타 후보였다. 최소한 이철규, 추경호 두 의원이 같이 출마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아주 지배적인 예측이었죠. 뭐냐면 친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철규 낙마 후에 대타로 나온 거. 이 한계가 씌어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경제부총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심을 전달하고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개인의 평가와는 무관하게 한계를 가지고 출발한 원내대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기대와 한계가 엇갈리는 이 상황에서 추대론까지 나왔었던 이철규 의원은 결국 불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잡음이 불거졌어요.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그러니까 저가 아니다. 이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말씀하실 땐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없어요.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는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있었죠. 나는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건 싫다. 내가 대신에 누군가가 해야 되면 총대로 매라면 하지만 나는 그렇지는.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그래 맞아. 혹시 그 뒤로 배현진 의원님랑 연락을 하신 적 있어요?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총선 결과를 두고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상호 불신이 정말 극에 달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총선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떤 정당도 이 내부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누적돼 왔던 이른바 친윤, 비윤, 어쨌든 당내 이런 논란과 불신이 굉장히 증폭되는 단계에 이른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나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는데 그 항변의 방법이 선배 의원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공개한다? 이거는 정치권 상식에 조금 좀 잘 안 맞아요. 저러면 앞으로 누가 배현진 의원하고 전화통화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혹은 전화통화 한다 한들 솔직하게 누가 소통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또 박정훈 당선인이 사실상 그게 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뭐 어떤 행사장에서 자기를 봤는데 모른 척을 하더라 라면서 사실상 뭐 일종의 저격을 한 거죠.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정말 안 좋구나라는 걸 보여준 장면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과연 당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의힘이 수습책들이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중심이 형성되고 수습이 될까 뭐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 행사장이라 그러는데 그 행사장이 아니고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장이에요. 거기 계셨잖아요. 대표님도. 나는 그 자리에는 없었어요. 나는 줄에석에 이렇게 그 결혼식에 줄에석 앞에 도착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봤는데 난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이철규 의원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당신 나 알아?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배 의원으로서 이제 당선인이 된 이 후배한테 이 후배가 본인한테 좀 싫은 이야기를 했더라도 그렇게 대하는 그런 적절치 않다 내가 생각했는데 또 배현진 의원도 또 거기 왔어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조금 뭐 냉대를 당한 것 같고. 근데 배현진 의원은 사실 친윤이었잖아요. 이철규 의원. 근데 친윤, 비윤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난 마당에는 그걸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갈등이 분출된다 보세요? 그는 수도권 서울 지역 어렵게 당선된 의원으로서 이철규 의원 당시는 그 책임의 중심에 있는데 이번에 원내대표 서는 것은 국민들 뜻에 바람에 맞지 않다.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철규 의원이 후배 의원들한테 그렇게 또 매몰차게 뭐 그렇게 반응하고 대응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데 배현진 의원의 방식은 거의 막장이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갈등 내지는 싸움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윤이라는 일종의 이제 정치 그룹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태생을 갖고 있다. 뭐냐 하면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철학, 정책, 이런 거, 의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정치적 파고를 같이 넘은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친윤이 아니고 어윤이에요. 태생이. 어쩌다가 친윤. 어윤. 네, 그래서 아무도 이것을 수습하거나 중지하거나 중단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 내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전, 2차전, 3차전 막 가고 참전까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가고 있네. 그래서 아니 정치를 20년 하면서 처음 보는 장면이에요. 통화 자체를 공개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한 번으로 끝내고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수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바라보는 사람도 걱정되는 거죠. 후배 의원 입장으로서 가장 객관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내용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깐 건데 그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 최수석께서 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이 있죠. 그렇지만은 아니 의원님 나는 내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조금 달라. 이제 조금 다른 게 아니 이것의 뭐 평가나 이런 걸 됐어, 떠나서 그 정도 하고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해? 알았어. 당사자들한테는 자존심의 문제고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게 중요할지 몰라도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최소한의 정치적인 어떤 책임, 자질이라 그래야 되는 이런 게 담보가 안 되는 다 이해해. 의원님. 이럴 때 쓰라고 조당들께서 속담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게 누워서 침 뱉기죠. 이번에는 누워서 침을 뱉어서 본인들만 맞은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흠뻑 그 침을 맞으셨어요. 지금 어찌 보면 저희 국민의힘 초상집이잖아요. 오는 문상객들한테 정말 죽을 죄를 졌다라고 조아려도 모질랄 판에 상주가 이런 식으로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거밖에 없어요. 정신들 차리라고. 뭐 하는 거냐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거냐고. 잘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장 그만둬야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내대표 선거가 한쪽에서 치러졌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첫 메시지는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혁신하겠다였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제 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황우여 대표님 존경하는 분인데 황우여 대표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당대회 룰을 짜는 거는 혁신형 비대위가 들어왔을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당대회 빨리 치르자. 그 전당대회 관리할 분이 필요하다라고 모신 거예요. 그럼 전당대회 룰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럼 룰 변경 없이 그냥 최대한 빨리 치르는 게 중요하다. 빨리 치러야죠. 빨리 치르는데 왜 빨리 치러야 되느냐. 현재 룰이 옳든 그러든 간에 좋든 나쁘든 간에 이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전당대회 당대표 되면 이 전당대회 룰 내가 고치겠다 바로 공약을 내걸고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천만에 이대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붙어서 해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치킨굿을 해서 우리들 스스로 뭔가를 풀어야지. 의원님 근데 이 발언이 주목받았던 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전대를 연기를 요청했다 이런 썰과 함께 연기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전망과 함께 주목을 받은 거거든요. 연기를 요청했는지야 뭐 알 수가 없죠.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확인할 방법은 없는데 전대를 늦추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지금은 뭐 총선 패배의 책임론이 크기 때문에 당장 전당대회에 출마할 명분이 없는데 그게 좀 희석되면서 또 당 한편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커지다 보면 약간 떠밀리듯이 나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한테 시간을 좀 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시장이 또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뭐 굉장히 거칠게 비난하고 노욕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뭐 그렇게까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물리적 시간을 뭐 고려했을 때 7월 달에는 열리지 않겠어요? 8월 말, 9월 초 정기국회 앞두고 정기국회 앞두고 전당대회 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거냐 그 가능성은 매일매일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높아지고 있다. 네, 별로 대안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결론은 이번 4월 총선에서 참패하고 난 이후에 당정이 함께 크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되는 거죠. 그 타이밍을 지금 다 놓쳐버리고 있는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여러 번 했잖아요. 그래서 비대위의 성격을 혁신위로 갈 거냐 관리형으로 갈 거냐. 그래서 선택은 결론은 관리형 비대위예요. 그래서 기존 7월 말이나 8월 초에 전당대회를 계획하고 준비한 그 내용을 그대로 실천시켜 나가면은 뭐 되는데 지금 현재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께서 또 한 달 정도 늦어질 수 있다. 뭐 이러고 하니까 이런저런 억척들이 나오는 건데 저는 뭐 저 김용태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사면 초과에 몰려 있고 이런 벽척간도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여유 있는 자꾸 그런 방안이나 또 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은 절대 국민들에게 감흥 주지 못합니다. 아까 홍준표 시장 얘기 아까 나왔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향한 비판이 굉장히 셌죠. 뭐 노욕이다. 빨리 전당대회 열고 나가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또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저의 힘이 된다고 봐요. 저의 에너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원래 당이 되는 거는요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얘기하시도록 하고 괜찮아요. 원래 그분 얘기가 그런 투예요.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 이유는 뭐라 보세요? 뭐 저는 뭐 홍준표 시장님의 특히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본인의 스탠스라 그래야 되나요? 그거는 공교롭게 하나의 기준이 관통해요. 대선에 나갈 가능성이 있는 자는 저격한다. 예외 없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 저격도
뭐 그런 차원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황우려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관리형 비대위원이에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치를 선출할 때까지거든요. 근데 이분 자체가 인터뷰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혁신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뜨악하잖아요. 빨리 급행열차를 타고 쇄신이든 혁신이든 전당대회 출로 당대표 출범이든 해야 되는데 완행열차를 타고 중간에 또 열차 수리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국민의힘 상황하고 너무 안 맞는, 나중에 이게 감당이 되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룰은 그야말로 예민하고 어떨 때는 잘못하면 이게 이 폭발음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걱정이 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이거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 구성에 더 신중한 거 아니에요? 저는 관리형 비대위가 뭐 비대위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뭐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어스럽죠. 어스럽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왜 이렇게 김을 빼고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후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어떤 결정을 지금 내리기도 예측을 하기도 곤란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전적으로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